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수업을 몇 번째 하는데 세 번째 세션밖에 안 되나요? 예, 세 번째 자료입니다. 대사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사실은 이미 대사량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은 다 정리를 해놨어요. 에너지학에서. 그래서 지금부터 약간 조금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약간의 테크닉들을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리기 시작하고, 이거는 결국 나중에 인체의 운동 능력 또는 운동선수의 평가, 나의 체력 평가 등등으로 조금씩 그 스토리가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사란 무엇이냐, 이것은 어떻게 측정되느냐, 이것은 어떻게 평가되느냐, 그리고 인간이 운동을 하게 되면 대사량이 어떻게 반응하고, 과연 훈련이 된 몸은 대사량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적응하고 있는가까지 이야기가 진행될 것입니다. 먼저 대사량을 얘기하기 전에 조금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하고 대사량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에너지 이야기를 한 것들이 결국은 대사에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좀 최대한 짧은 시간 동안 대사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계산 방법, 계산 기술, 그리고 어떻게 인간의 몸에 적용이 되는지까지를 연결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제가 칼로리를 소개를 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칼로리는 뭔지 알죠, 여러분들이? 이거 몇 칼로리야, 몇 칼로리야, 나 운동 얼만큼 했어, 몇 칼로리 소비했어, 이런 얘기 하죠. 칼로리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1cc의 물을 1도씨 올리는 열입니다. 분필이 보이시나요? 헤이, 보이시나요? 카메라 날 잡아봐라. 자, 여기 한 1cc 정도 될 것 같아요. 1cm 곱하기 1cm 곱하기 1cm, 1cm 3승 1세제곱센티미터죠. 요 크기가 1cc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1ml 정도 되고요. 부피로는 1cm 3승이 되죠. 요 정도의 순수한 물, 다시 말해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은 철저하게 H2O의 물을 정확하게는 14.5도를 15.5도로 1도 올리는 열이 1칼로리입니다. 정신경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1칼로리가 합니다. 그러면 1칼로리의 1000배, 다시 말해서 1000칼로리는 줄여서 1킬로칼로리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몇 칼로리예요, 몇 칼로리라는 말은 그러지만, 저도 사실은 약간 좀 헷갈려서 몇 칼로리를 해요. 근데 정확하게는 몇 킬로칼로리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열량은 너무 작아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먹는 음식들이 가진 함량이 1칼로리가 아니고 1킬로칼로리 단위로 표현되기 때문이죠. 뭐 여하튼 1킬로칼로리는 굉장한 양입니다. 다시 말해서 1리터면 대충 아시겠죠? 여러분, 펫병 500cc짜리 두 개가 1리터죠. 아니면 코카콜라, 특정 브랜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코땡콜라의 2리터짜리는 1리터짜리의 2배가 되겠죠. 어쨌든 1리터의 물을 1도씨 올리는 게 1킬로칼로리입니다. 그리고 줄여서 KCAL 이렇게 쓰죠. 그러면 대충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의 양이 우리 몸의 온도를 몇 도씨 올리는지 대충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3000킬로칼로리라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통 성인 한 80kg, 70에서 80kg 정도 되는 남자 성인들이 하루에 먹는 양이 보통 2500에서 3000 정도 킬로칼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조금 크게 잡아서 3000킬로칼로리라고 얘기하죠. 그럼 3000킬로칼로리는 1리터의 물을 몇 도씨 올릴까요? 네, 3000도 올립니다. 무지하게 큰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3000kcal를 먹고 하루 종일 있으면 여러분들의 사실은 부피가 1리터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100리터라 한들 여러분들은 30도 이상, 그렇죠, 100리터라 한들 여러분들은 30도 이상의 체온을 올릴 수 있는 열의 양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해지기 시작하는데, 교수님, 우리 지금 대사량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음식이 먹은 양을 얘기하고 있는데 칼로리로 표현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그리고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 칼로리를 다른 단어로 한국말로 쓰기도 하죠. 칼로리 또는 킬로칼로리란 말을 우리는 열량이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킬로칼로리? 열량? 왜 열량이지? 음식이면 화학적 형태의 에너지인데? 그럼 화학량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열량을 그러지? 다시 말해서 6가지 에너지 형태, 빛, 그러면 빛양이 있어야 되고, 전기량이 있어야 되고, 핵양, 운동량, 뭐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화학량으로 하는 열량이라고 하지? 자, 지금부터 그래서 제가 또 다른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고 여러분께 소개를 하도록 하지요. 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여기 네모난 통이 하나 있습니다. 밀폐된 통이고요. 그 안에다가 밀폐된 통을 하나 더 그려 넣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또 하나 이렇게 그려 넣습니다. 자, 그 안에 또 안 그릴 거예요. 딱 3개로 끝낼게요. 그리고 제일 안에를 완벽하게 여기다가 산소만을 100%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산소로 꽉 찬 통이죠. 맨 안에 통은. 그리고 첫 번째 통과 두 번째 통 사이에 제가 얼음 조각을 꽉 채워서 넣으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 통과 세 번째 통 사이는 진공입니다. 공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맨 안쪽에 통에다가 특정한 구조 물체를 하나 물 건데, 하나는 여기 전선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배터리를 넣고,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스위치를 장치해 놓고자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있고 스위치가 있고 여기 전열처럼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고요. 그리고 100%이 안에다가 산소만 집어넣고요. 그리고 저는 맨 안쪽에다가 뭐 요즘은 없지만 그냥 아주 표현하기 쉽게 온도계를 넣겠습니다. 물론 저는 온도계를 첫 번째와 두 번째 박스 사이에도 온도계를 넣고자 합니다. 온도계를 넣고요. 수은지 온도계죠. 요즘은 수은지 온도계 안 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진공 상태, 다시 말해서 두 번째 박스와 세 번째 박스에서도 저는 온도계를 넣고자 합니다. 온도도 좀 올려놓을까요? 이렇게. 네, 됐죠. 그리고 이 안에다가 제가 1g의 설탕을 갖다가 넣겠습니다. 설탕을 1g을 제가 넣었어요. 설탕 1g. 자, 구조는 다 이해했죠? 박스에 박스, 그리고 각각 무엇이 꽉 차 있는지. 맨 안에는 산소, 100% 산소입니다. 그 다음에는 얼음, 그 다음에는 진공, 그리고 저기다가 스위치, 배터리,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순식간에 저는 저 전기의 스위치를 닫습니다. 그러면 저 안이 스파크가 딱 일어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뱀 하면서 폭발합니다. 탄소와 불꽃이 만나서 산소가 물질과 함께 연소되고 여기에 포함되었던 1g의 설탕은 완벽하게 산화 또는 연소됩니다. 그리고 설탕이 100% 연소하게 되면 설탕은 까만 채만 남기고 순식간에 일어났던 소리와 함께 이 안은 따뜻해지면서 바깥에 얼음을 녹이게 되죠. 그러면 맨 안쪽에 심어놨던 이 온도계가 열을 올리게 될 겁니다. 왜? 따뜻해졌으니까. 빵 하고 터졌기 때문에 열이 올라요. 그리고 이 얼음도 녹게 되면 여기에 온도도 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요 세 번째 온도계는 아마도 크게 온도의 변화는 없겠죠. 왜냐하면 진공이기 때문에 열이 바깥으로 발산될 수 있는 방법이 아마도 없을 겁니다. 뭐 여하튼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는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제한된 공간의 열의 변화, 그리고 얼음이 찬 곳의 온도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에 혹시도 모를 변화가 있다면 온도의 변화를 모두 계산하면 우리는 주어진 공간 안에서 얼마만큼의 열이 만들어졌는지를 알죠. 재미있게도 이 설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C와 H와 O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C와 H와 O가 완벽하게 연소가 됐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배웠던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완벽하게 저 결합이 깨졌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그리고 요 깨진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네, 여태까지 우리가 얘기하던 프리 에너지로 딱 방출이 되고, 이 프리 에너지는 열이라는 형태로 저 벽을 데우고 결국은 온도의 변화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남을까요? C, 탄소가 남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여기 생성이 될 겁니다. 왜? 산소가 산화했으니까. 그리고 요 밑에 살짝 물이 쌓여 있을 겁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네, 여러분들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건 똑같습니다. 산소가 이용돼서 빵 하고 터지면 모든 것은 CO2와 H2O 그리고 까만 CO2 채로 남고 나머지는 열로 방출됩니다. 그 열의 일부를 ATP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재밌게도 우리는 화학적 형태의 에너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화학적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기보다 이 화학적 물질 분자 구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결합을 깨버려서 이것이 열이라는 에너지 형태로 바뀐 것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말은 킬로칼로리라도, 그래서 참 재미있게도 우리는 이것을 한국말로 열량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이 가진 양은 우리는 열로서 전환해서 계산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꽤 정확해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양을 완벽하게 연소한다면 그 양은 모두 다 열로 전환될 수 있고,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것은 그대로 그 질량 또는 그 양이 변화가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제가 방금 그려놓은 구조는 이 오른쪽에 지금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이거를 우리는 bombshell calorimeter라고 합니다. bomb은 BAM. 뱀뱀 노래 하나 모르겠다. BAM 해가지고 빵 터트리면, 그리고 그 밤이에요. BOMB. 밤이 폭탄이죠. 쉘은 껍데기입니다. 밤, 그러니까 폭탄 열량계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웬만한 영양학, 식품 영양학 실험실에 가면 밤쉘 캘로리미터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영양학 전공하는 학생 있으면 뭐 볼 수 있을 거고, 이건 뭐 그렇게 비싼 장비는 아닙니다. 그래도 몇 천만 원 하겠죠. 뭐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조그만 물질을 완벽하게 말려서 건조해서 안에 집어넣어서 하나씩 빵빵빵빵 터트립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순수한 뭐 물질부터 뭐 음식 말린 것까지 모두 다 해서 이런 밤쉘 캘로리미터에서 폭탄 열량계에 집어넣어서 터트려 봅니다. 일정 양을. 그래서 얻은 결과가 바로 이것이죠. 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영양소로서 에너지를 끄집어내서 쓸 수 있는 대상 물질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영양소밖에 없고요. 이 영양소를 직접적으로 과학자들이 터뜨려 보니까 지방은 그램당 9.46 킬로칼로리, 1리터를 지방 1g만, 지방 1g만 빵 하고 터뜨리면요, 여러분 1리터의 물을 9.46도 올립니다. 대단하죠. 그러니 지방 10g만 있어도 여러분은 물을 1리터를 100도씨 올릴 수 있습니다. 굉장한 열량이죠.
아마 오늘 저녁에 혹시 여러분들이 돼지 삼겹살을 먹게 되면 죄스러울 거예요. 아, 이거 먹는 순간 나는 1리터를 100도 올린다 라고 생각하실 테니까요. 맞아요. 사실은 그것을 한꺼번에 터뜨리지 않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다 사용도 안 하고 몸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여하튼 탄수화물은 4.18 그리고 단백질은 4.32죠.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어가죠. 교수님, 여기서 빵빵 완벽하게 전소시키는 케이스가 우리 몸에서 발생합니까? 라는 질문하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몸에서 일어나는 연소의 정도는 완벽에 가까우려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사용, 소비 또는 전환량을 계산해 보니 within body 약 8.9, 4.0, 4.3 정도 되더라라고 과학자들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복잡해? 그것보다 더 덜 쓸 수도 있어 라고 해서 애킨슨 러라고 하죠. 애킨슨 CEA가 이제 뭐 주장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도 그것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애킨슨 러에 의하면 944 또는 494 또는 449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지방은 9,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각각 4 킬로칼로리 g당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대영양소가 가진 에너지 함량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 생활에서 쓰는 모든 칼로리 계산 방법에 사용됩니다. 혹시 누가 음식물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아무거나 과자, 여학생 그거 뭐죠? 잠깐만, 아무 얘기하지 말아요. 혹시 딴 거 있어요? 혹시 누구? 음식물, 과자 껍데기, 봉지 뭐든 간에 아무거나. 제가 매직을 보여드리려고요. 매지션입니다. 저는. 또 좋습니다. 나 저거 좋아해요. 저 뒤에 과자 좋아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하시면 제가 저 과자가 얼마만큼의 칼로리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맞춥니다. 왜? 저는 매지션이니까. 보세요. 자, 갑니다. 자, 질문하는 것만 답해서 딴 거 답하면 큰일 납니다. 스포일 시키지 마세요. 스포는 안 됩니다. 자, 제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는데 이걸 제가 지우고 갈게요. 네. 아주 재밌어집니다. 지금부터. 가끔 지루한 시간에 흥미로운 수업이 진행될 필요도 있죠. 자, 탄수화물 몇 그램? 23g? 23g? 네. 지방? 욕하지 말고요. 자, 단백질 4g. 자, 볼게요. 이 매직, 어쩌면 이 매직이 그리 많아요.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탄수화물은 어떻게 돼요? simply 4. 지방 simply 9. 단백질 simply 4. 449입니다. 곱해보세요. 23 곱하기 4는 92? 맞아요? 네. 욕은 안 합니다. 18 곱하기 9. 빨리 얘기해봐. 네? 162? 162. 44. 9구단을 내자. 9구단을 내자. 자, 지금부터 더합니다. 더해보세요. 빨리 해. 아무도 계산 못해? 산수 못해? 산수? 이 사람들이? 계산기 빨리 두드리고 뭐 누가 해주리고 하지. 이 사람들이 남이 누가 해주는 것만 기다리나? 빨리 계산해봐요. 어떻게 빨리 얘기해봐. 뭘? 270? 네. 자, 저 과자가 가지고 있는 칼로리를 저는 정확하게 합니다. 270kcal. 맞죠? 네. 아까 또 어디 있었어? 어디 있어? 한번 봐봐요. 네. 자, 저거는 다 설탕 같은데 내가 봐서는 딱 보세요. 이제 봅시다. 아, 보세요. 몇이에요? 15g. 그렇죠? 네, 아주 간단해지죠. 60kcal입니다.
봐요. 어렵지 않죠. 재미있게도 우리는 이걸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음식점에 가면 요즘은 상표 해가지고 뭐 맥도날 땡 무슨 뭐 어디 가서도 이렇게 뭐 스파게티 무슨 뭐 파스타 뭐 피자 이러면 다 나오죠. 다 모두 이렇게 계산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는 건 원칙적으로는 그것의 일부를 샘플을 띄워가서 빵빵빵빵 터트리는 게 맞는데 그게 불가능해요. 그런들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그래서 보통 어떤 경우냐면 이 음식이 가지고 있는 탄수화물의 함량 또는 등등등등을 따져서 그것을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9로 하죠. 거꾸로 여러분들이 음식을 만들 때 음식을 만들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교수님 저는 200kcal를 먹고 싶어요. 그런데 이 중에 50%는요 저는 탄수화물을 하고 싶고요. 저는 50%는 저는 단백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굉장히 간단해요. 200칼로리를 50, 50씩 나누면 100kcal가 되죠. 100kcal의 탄수화물은 4로 나누면 25g의 탄수화물이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프로틴도 200을 4로 나누면 25g의 단백질이 됩니다. 그러면 저 200kcal 중에서 50%는 탄수화물, 50%는 단백질을 먹고 싶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시장에 가셔서 닭가슴살 삶은 거 25g을 재서 놓고요. 그 다음에 설탕 25g을 놓고요. 두 개를 믹서에 집어넣고요. 물을 조금 집어넣은 다음에 가세요. 그 다음에 마십니다. 그러면 200kcal 딱 50% 50%의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드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음식은 모두 제조회사에서 저런 방식으로 만듭니다. 칼로리 그리고 에너지 함량을 확인하고 사용하기 위해서이죠. 자, 뭐 여하튼 제가 지금 칼로리 설명을 하면서 이제 뭐 음식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함량까지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의 얘기했고요. 텀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했고요. 여기에 프랙티스는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그냥 재미로 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계산이 나올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도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이 굉장히 많은 영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재미있게도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이 모두 다 소화되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효율성 얘기를 했지만 그 효율성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당신이 소화 계수라는 것도 있어요. 소화 계수는 뭐냐면 소화가 되는 음식의 양이 실질적으로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 사실 말해서 입과 대장, 그러니까 항문까지의 그 과정은 소화기관이지만 이 기관은 사실은 여러분들 몸 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하게는 몸 안이 아니고요. 몸 밖이죠. 다시 말해서 입을 벌리고 항문을 열어버리면 입부터 여기 좀 이상하다. 예, 항문까지는 그냥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통로를 지나가면서 음식이 깨지고 분해돼서 통 안쪽에 있는 흡수 기관이 필요한 뉴트리언트를 안으로 끄집어 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곱창집에 가서 곱창을 보더라도 그 안쪽에 곱이 있는 곱창의 그 안은 엄밀하게는 외부 환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흡수했을 때 드디어 내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소화계수란 뭐냐 하면 입안부터 항문까지 지나가는 통로에서 어느 만큼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00kcal를 먹었다도 3000kcal가 모두 다 흡수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정 부분은 그냥 대변으로 나갑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뭐 몽고에 가든 뭐 옛날에 시골에 사시면 아시겠지만 소똥 또는 말똥 등등 동물이 가지고 있는 분변을 말려서 태울 수도 있습니다. 재밌죠? 대변을 말려서 태운다? 그런데 불이 붙는다? 무슨 뜻일까요? 예, 맞습니다. 음식이 가지고 있던 열이 다 흡수되지 않고 거기에 에너지가 그냥 흘러나온 거죠. 그것을 말려서 태우면 불이 탑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불이 붙는 물질이다 그러면 그 자체는 무조건 에너지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하튼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100% 태우는 것이 아니고 이 방법을 사용하고 이 방법이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는 계속적으로 계산에 사용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 아래 썩는 건 초코파이입니다. 초코파이. 그래서 계산이 되실 거예요. 그냥 곱하기 곱하기 하면 초코파이 한 140 몇 킬로칼로리 정도 될 겁니다. 자, 에너지 균형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자, 에너지 균형이 뭘까요? 예, 매우 간단합니다. 에너지가 우리 몸속에 들어간 거, 그리고 에너지가 우리 몸에서 나온 거.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죠. 뭐 단어는 인풋, 아웃풋이라는 단어를 쓰긴 하지만 인풋은 100% 우리는 음식에 의존합니다. 음식 말고는 우리한테 에너지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으니까요. 자, 그럼 아웃풋은 뭐냐? 이건 에너지 균형에서는 여기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히트도 있고요. 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도 있고죠. 움직임, 피지컬 액티비티도 있고요. 또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서 사용되지 않지만 저장되어 있는 스토어링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을 먹었는데 이게 사용되지 않고 우리 몸에 저장될 수가 있죠. 뭐 살찌는 케이스입니다. 또는 그 다음에 우리 아웃풋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웨이스트입니다. 허비되죠. 그래서 소화력이 좋다는 것은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음식을 먹으면 그것을 다 뽑아 써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쓸 일도 거의 없을 것 정도입니다. 좀 웃긴 얘기이긴 하죠. 그리고 사실은 소화력이 굉장히 좋으면 대변은 색깔이 굉장히 진해집니다. 굉장히 진해져요. 여하튼 그래서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게 되면 우리는 에너지가 들어간 양과 에너지가 소비되거나 사용된 양은 동등하다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얘기하거나 체중 조절에 많이 사용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다이어트를 믿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는 에너지 소비라는 단어도 그리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에너지는 소비가 된다고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단순히 우리는 에너지를 전환시킬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쨌거나 우리 몸에 에너지가 들어왔고 에너지가 우리 몸 밖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갔다라는 의미로 소비라는 단어를 쓸 겁니다. 그래서 비록 제가 싫어하더라도 저는 에너지 소비량이라는 단어를 쓰긴 하겠죠. 그러나 엄밀하게는 저는 에너지 전환량이라는 말을 훨씬 더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이 균형을 이루는 것, 그리고 결국은 인풋과 아웃풋의 모든 토탈은 같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미있게도 우리는 지금부터 그리고 과학계에서 이건 운동생략뿐만 아니라 의료계, 보건계, 영양계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계산 방법을 이야기할 텐데 그러면서도 분명히 한계는 있다. 왜? 우리는 이것을 잘 이야기하지 않거나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열 효율성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몸이 먹은 음식이 모든 사람이 75%만 열로 만들지 또는 어떤 사람은 76%를 만들지 어떤 사람은 84%를 만들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이 열로서 나가는 에너지의 비율과 우리가 움직임으로써 나오는 비율이 거의 유사하다고 그냥 가정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또 특히나 우리는 체중, 스토링, 몸에 에너지가 저장되는 것을 웨이트로 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대 사회에서 그건 과학계나 또는 사회 문화적으로나 우리가 지금 현재 계산할 수 있는 것은 들어오는 에너지의 양이 얼만큼 돼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얼마만큼의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내가 몇 칼로리를 먹었어요? 이 질문을 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요? 불행히도 우리는 움직이는 양, 다시 말해서 운동량과 그 다음에 체중의 변화만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네 가지 이외에 추가적인 건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대표적으로 저는 네 가지를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메뉴에 있는 hit과 그리고 웨이스트로 빠지는 열을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계산하지 못하거나 계산을 안 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중간에 맹점들은 있죠. 그것을 전제하고 지금부터 제가 또 소개를 드리고,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드와 그 다음에 운동량, 그리고 몸에서 저장되는 에너지의 만을 가지고 우리는 에너지 균형이라는 말을 지금 현재 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에 예를 보시면, 그리고 대부분의 교재를 보시면, 그리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강 전문가 이야기를 들으시면 모두 다 얼만큼 드셨어요? 얼만큼 움직이셨어요? 체중은 얼만큼 변하셨습니까?를 말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생물학적으로는 굉장한 오차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굳이 목숨 걸고 칼로리를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할까요? 자, 메타볼리즘 얘기를 했죠. 아까도 여기서 아까 보신 그림 같고요. 메타볼리즘 얘기를 잠깐 할게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나볼리즘, 카타볼리즘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메타볼리즘 펑션이 뭐냐? 우리 인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적 반응, 그리고 그 화학적 반응은 우리 몸에 있는 구조를 변화시키거나 또는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화학적인 과정이 진행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세포 분화, 아니면 성장, 아니면 뭐 리프로덕션 등등등 모든 것에 그 목표가 있다. 그리고 동화작용의 목적을 제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결국 살아가기 위해서는 몸집을 키우고, 결국은 나의 DNA를 후대에 물리기 위해서 재생산 또는 리프로덕션을 생식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에너지가 어떻게 구분돼서 사용되는지를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얘기만 하면 대충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메타볼리즘이 뭐라고 했죠?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적 과정입니다. 만들어지는 거, 깨지는 거, 이합집산 모두 다 합니다. 이때 산소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산소가 만들어지고 사용되고 이산화탄소가 뭐 생산되는 것은 메타볼리즘의 결과물 정도죠. 나중에는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할 텐데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들여다봤죠. 과연 인간은 어느 정도의 대사량을 가졌을까? 물론 이것의 궁금증이 시작한 것은 매우 오래전, 한 120, 30년 전부터 시작이 됐지만, 지금 현재로는 뭐 어쨌든 건강이든 다이어트 또는 뭐 생명 또 질병 등등에서 대사량을 매우 많이 중요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대사는 우리 몸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 화학적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화학적 반응은 모두 다 100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몇십 명의 학생들은 모두 다 서로 다른 뭐 거의 비슷한 나이에요. 여러분들이 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저하고는 한 40년 정도 차이가 날 텐데, 나 많이 늙었네. 40년 정도 차이가 날 텐데, 여러분들은 거의 뭐 몇 살 차이 안 날 테니까 똑같은 사람들일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별도 지금 현재 뭐 남녀 정도로만 일단 구별을 한다 치면 남녀가 있고, 그리고 나이도 거의 일정한 사람이죠. 어쨌거나 체중은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여학생들은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50 몇 킬로라면 남학생들은, 큰 학생들은 뭐 한 80킬로도 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절대적인 수치를 넘어서 여러분들의 하루의 에너지 소비량을 100이라고 그냥 기준합시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어디에 에너지를 쓸까라는 것이죠. 아마도 대부분의 것들은 여러분들은 여기에 쓸 겁니다. 이게 BMR이라고 하면 Basal Metabolic Rate입니다. 베이사량은 기초죠. 기초 대사량이죠. 대사량이라고 표현하고 기초 에너지 대사량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TEF라고 써서 Thermal Effect of Food입니다. 음식의 열 효과죠. 그리고 세 번째는 Thermal Effect of Exercis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식 열 효과, 이거는 운동 열 효과고요. 이거는 기초 대사량. 제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몇 퍼센트 되는지를 설명하고 싶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에 진행되는 대사량의 거의 대부분은 기초 대사량이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음식을 하루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다, 그러면 이 중간 것은 빼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하루에 아무것도 안 하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서 그냥 눈 감고 아무것도 안 하고 24시간을 보내셨다, 그러면 맨 위에 있는 것을 빼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요게 100%가 되겠죠. 그러면 이 100%가 여러분들의 하루의 에너지 대사량입니다. 이거 말고 또 다른 팩터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또는 없습니다. 자, 음식 열 효과는 뭐냐면 음식을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고 대사량이 빨라지는 것 정도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두 끼, 세 끼를 일정량을 비슷한 조성으로 먹는다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은 하루마다 매일 거의 똑같은 수준일 겁니다. 이틀 굶고 하루 왕창 먹으면 이게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만큼의 음식을,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증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크진 않고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움직이면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부분 혹시 여러분들 교수님 저 거의 안 움직여요. 그러면 저게 전체에서 5%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저는 하루에 운동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들 하루에 차지하는 비율은 많아봤자 20%도 못 넘을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우리가 뭘 하든 간에 대부분의 에너지 대사량이 소진되는 이유는 우리가 기초 대사량을 위한 것입니까? 예, 그럴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70에서 80, 심지어는 90%를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안정시 대사량에 필요한 양, 그러면 저기가 어디에 쓰일까요?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가만 앉아있을 때 사용됩니다. 숨 쉴 때 허파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에너지, 눈을 깜빡할 때 필요한 에너지, 지금 제 수업에 집중하느라고 뇌를 굴리는데 사용되는 ATP,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눈을 깜빡일 때, 심장이 완동할 때, 그리고 밥을 먹고 소화할 때, 그리고 화장실을 갔을 때, 그리고 아마도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움직일 때, 뭐 그것도 기초대사량으로 포함되긴 뭐하지만, 뭐 그래서 기초대사량은 어떻게 측정되냐 하면 음식을 먹고 8시간 후에 불을 dim 라이트로 만들어 놓고 약간 어두컴컴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다 편안한 카우치를 놓고 완벽하게 눕지 않고 약간 기운 자세로 이렇게 편안하게 눕습니다. 자면 안 돼요. 또 이럴 때는 자면 안 됩니다. 자지 말고 편안하게 밥 먹고 한 8시간 후에 편안하게 앉아서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마도, 그리고 그것을 24시간 동안 하면 여러분들은 기초대사량을 측정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육체적 활동을 하지 않고 기초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의 화학적 과정이 필요한 양이 바로 기초대사량이죠. 가끔 이 기초대사량은 안정시 대사량으로 치환돼서 표현되기도 합니다. 물론 기초대사량이 이론적으로는 안정시 대사량보다는 낮습니다. 적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두 개가 우리는 거의 같다고 하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기초대사량 또는 안정시 대사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너무 헷갈리지 마세요. 두 개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 열 효과, 운동 열 효과가 있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교수님 저는 하루에 에너지 대사량을 늘리고 싶습니다 라고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파트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혹시 가끔 이런 얘기하죠. 제가 다이어트를 해서 기초대사량이 줄었어요. 살이 쪄서 뭐 기초대사량이 늘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약간 그래봤자 얼마 안 됩니다. 혹시 저거를 2배로 키우거나 그리고 저 비율을 굉장히 많이 키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저건 누가 어떻게 결정할까요? 아마도 성별, 그 다음에 나이, 제일 큰 거는 유전입니다.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콩 심은 데 팥 난 거 본 적 있어요? 없을 겁니다. 호박씨를 심었는데 참외가 나올까요? 그럴 리는 만무하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결국 대부분의 기초대사량은 여러분들이 어떤 부모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일단은 결정됩니다. 후천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죠. 무엇이 이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의 체중은 무조건 곱하기로 가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바꿀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운동 습관입니다. 제가 근데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대사량이 높은 게 좋은 겁니까?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럼 낮은 게 좋은 겁니까? 그것도 모르겠어요.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대사량이 높은 게 좋은 건지 낮은 게 좋은 건지는 의미 없고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인간의 DNA를 가지고 있는 동물의 한 종류로서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 유사한 에너지 대사량의 기초 대사량은 보통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1kcal, 체중 1kg, hour 이렇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1시간에 체중 1kg은 1kcal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또는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의 모든 건강 관련 알고리즘의 기초적인 수치로 사용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계산해 볼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70kg이다. 그러면 70kg 곱하기 24시간. 빨리 계산해 보세요. 70kg 곱하기 24시간. 1680 맞나요? 1680입니다. 자, 체중 1kg당 1시간에 1kcal를 우리 몸은 필요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정도 열량의 기억하시죠? 밤쉘에서 나온 음식의 에너지의 양이 공급되어야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ATP가 공급되는 양입니다. 1시간에 1kg당 킬로칼로리니까 체중에다가 24시간을 더하면 1680kcal per day 이렇게 나오죠. 다시 말해서 제가 만약에 70kcal라면 저는 하루 동안 1680kcal만 먹으면, 만약에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다면 요거를 3분의 1로 3등분해서 아침 3분의 1, 점심 3분의 1, 저녁 3분의 1로 총 1680kcal만 먹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완벽하게 소화가 됐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 대변을 통해서 몇 칼로리가 나가는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1680kcal만 먹으면 저는 더 이상 먹거나 먹지 않아도 저는 제 체중을 유지하고 제 몸에 맞는 필요한 양의 ATP는 모두 다 공급된다는 계산입니다. 그리고 이 계산 방법은 지금 현재 거의 모두 유니버셜하게 플랫으로 모두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에 관심이 있거나 건강 산업에 관심이 있다면 이 개념은 충분하게 이해해 두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맹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자, 계산 방법의 맹점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메타볼릭 레이트는 유닛 메저에서 칼로리를 얼만큼 쓰느냐라고 했고, 그것을 나누기 등등을 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여러 가지 지표로서 나타낸다. 그래서고요. 그러니 메타볼릭 레이트는 결국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적 반응을 측정하는 것이고, 또는 그것이 케미컬 리액션, 그러니까 미케니컬 웍에 의해서, 제가 아까 그랬죠. 여기 밸런스에서 웨이스트는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했는데, 결국은 우리는 지금 계산하는 방법은 케미컬 리액션하고 미케니컬 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두 가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로 불행히로, 다행이란 것은 간단해서 다행이고요. 불행이란 것은 우리가 자세하지 세밀하지 않아서인데, 결국 우리는 그래서 체중 조절 또는 다이어트 또는 건강하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냥 얼만큼 드셨어요? 얼만큼 움직이셨어요? 라고 아주 단순하게 이분법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말죠. 자, BMR, Basal Metabolic Rate이고요. BMR로 씁니다. 많이 써요. 혹시 여러분들이 중간 BMR 쓰면 기초대사량 이렇게 알면 되시고요. RMR은 Resting Metabolic Rate입니다. 둘이 거의 비슷한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Thermic Effect of Food, TEE, 그리고 Thermic Effect of Food, 죄송합니다. Thermic Effect of Exercise, TEE, 그리고 Thermic Effect of Food, TEF. 그리고 이 세 가지, 이거 같은 거니까 세 가지를 모두 더해서 Total Daily Energy Expenditure라고 합니다. TDEE, Total Daily Energy Expenditure. 하루 총 에너지 소비량을 보죠.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저의 기초 대사량이 뭡니까? 그러면 그냥 체중에 24 곱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게 기초 대사량입니다. 아까도 제가 음식 얘기 약간 반농담식으로 얘기했지만, 그러면 저는 교수님 이것만 먹으면 하루 동안 뭐 체중이 늘지도 줄지도 않아요? 예.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1680, 아까 그 몇 칼로리였죠? 저 왜 과자? 홈런볼 몇 칼로리였죠? 270? 그럼 1680면 몇 봉지 먹어야 돼요? 1680 나누기 270? 한번 해줘봐요. 계산 한번 해줘볼래요? 1680 나누기 270 킬로칼로리. 예. 계산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에너지 소비랑 별거 없어요. 네? 몇 봉지요? 6봉지? 예.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2봉지, 점심에 2봉지, 저녁에 2봉지 먹으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유튜브도 못 보겠네. 그냥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저는 그냥 체중이 늘지도 줄지도 않아요. 왜냐면 필요한 에너지 소비량은 1680으로 저는 끝나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끝낼 건데요. 지금까지는 제가 간단하게 에너지 얘기했고, 대사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사용되는 방식 얘기했고, 그 다음에 메타볼리즘이 뭔지 얘기했고, 열량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얘기했고, 그리고 사실 메타볼리즘이라는 것의 인간의 계측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인간이 움직일 때, 다시 말해서 TEE, 움직일 때 에너지가 얼마만큼 소비가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몸에 어떠한 의미인지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